오늘은 i9 CPU로 조립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9 12900 KF고요. 정품 박스. i9부터는 쿨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쿨러를 사야 합니다. NHD 1호 모델. 쿨러가 좀 크고 열을 잘 식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랭식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아수스 Z690P.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얘를 선택한 이유는 LGA 1700에 적합한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 방식이 슬롯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DDR5 4800을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요 메인보드더라고요. 다른 메인보드는 요 밑에 있는 메모리를 지원을 해서 이 메인보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SD 삼성 거 980 프로 2TB NVMe M2.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 4TB 하드디스크 선택했고요. 보증기간이 2년이라 선택을 했어요. 다른 건 보증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파워 1200W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RTX 3090 Ti 메모리 24기가 오버클럭이 가능한 거 쿨러 3개짜리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아보크 S 2000짜리 선택했고요. 화이트 버전. 하나씩 오픈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박스 안에 설명서, 규정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구성품 중에 이제 백 케이스, 그 다음에 설명서와 CD,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케이블, 시리얼 ATA 케이블이고, 요거는 SSD 고정 가이드 하고, 메인보드는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자리, 메모리 슬롯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M2 SSD 장착하는 곳이 하나, 둘, 3개, 총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을 꽂을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랜카드나 이런 것들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SSD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SSD M2 방식의 SSD.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요곳에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가이드를 제거한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아래 장착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SSD를 장착하고요. 위에 장착하고 싶으면 아래로 옮겨 주셔야 돼요. 이걸 제거하면 이렇게 자리가 나오죠.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래픽 슬롯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SSD를 꼽으면 안 돼요. 요 밑에, 맨 밑에다 꼽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가이드 SSD를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를 조립을 하고요. 기둥을 세우고 여기 밀어 넣은 다음에 15도 각도 정도로 해서 밀어 넣고요. 나사를 체결해 주면 돼요. 980 프로 읽기 쓰기 속도가 얘가 제일 좋아요. 6000인가?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덮개 뒤에 보면 방열 패드가 붙어 있어요. 이 테이프 꼭 제거하시고요. 이 테이프 안 제거하면 다나 마나예요. 가이드를 놓고 나사를 조립해 줍니다. 나사 조립할 때 늘 말하는 것처럼 한쪽만 너무 꽉 조이면 안 되니까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CPU 장착하는 방법은 설명서, 그다음에 요 덮개를 미리 제거하시면 안 되고,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덮개를 먼저 제거하지 말고 CPU를 장착한 다음에 닫으면 자동으로 열린다고 써 있는 거예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홈을 잘 맞춰서, 홈을 잘 보시고요. 홈을 잘 맞춰서 놓고 이 뚜껑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잠가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CPU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쿨러 장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구성품은 나사 세트, 그 다음에 듀얼 쿨러라서 하나 쿨러가 장착되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트싱크와 쿨러. 히트싱크가 휘일 수 있으니까 케이스를 순서대로 잘 벗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벗기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 안에 구성품들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써멀 브리스와 드라이버, 간단한 드라이버 키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에 AMD랑 인텔이랑 다 사용할 수 있는 나사들이 제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텔 걸 할 거기 때문에 파란 거 쏟아주고요. 나무도 쏟아줍니다. 써멀 그리스하고 쿨러 가이드, 그 다음에 엠블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듀얼. 요거는 팬 소음이 크면 이걸 중간에 추가를 하면 소리가 팬이 좀 늦게 돌아요. 노우 로우즈 아답터 2개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잡고요. 나사를 하나 둘씩 해결해 줍니다. 여기 삼각형, 나사 끝에 삼각형이 약간 있어요. 보이나? 삼각형이 돼서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고정되게. 그리고 이 가이드를 밖에서 이렇게 잠가주면 돼요. 총 4개 해주시면 되고요. 돌려가면서 꽂아주고요. 삼각형 돌기를 방향을 잘 맞춰서 한쪽 방향으로 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다가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지대를 하나씩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가이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쿨러를 떼야 돼요. 쿨러를 떼려면 이 고리를 이렇게 빼고요. 이쪽도 보면 잡아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쿨러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써멀 그리스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자의 당구장 표시 같은 거를 해줘요. 이렇게 뿌려주고요. 눌려지면서 곱게 알아서 펴지니까요. 딱 하나 쓸 분량만 딱 들어있네요. 나사 4개, 양쪽에 2개씩 고정해줍니다. 한쪽만 세게 조이면 안 돼요. 살짝 조여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꽉꽉 조여줍니다.
안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꽉꽉 조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올려줍니다. 센터를 잘 잡고 나사를 하나씩, 늘 말하지만 한 번에 다 조이면 안 되고 번갈아 가면서 조여줍니다. 이렇게 꽉꽉 조여주면 되고요. 이제 쿨러를 장착할 때는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람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쿨러는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맨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걸쇠를 걸어줍니다. 걸쇠가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걸면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껴주겠습니다. 여기다 쿨러를 하나 더 넣으면 메모리를 못 껴요, 나중에. 이쪽 거만 레버가 열리고 이쪽 건 레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장착을 해줍니다. 홈 방향을 잘 보고요. 위에서 딸깍 누르면 잠겨요. 32기가 DDR5 3800 4800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위에서 딸깍 누르고 한 번 더 잠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듀얼 쿨러를 하나 더 빼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쿨러 방향 잘 보고요. 바람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야겠죠. 아까 있던 가이드, 요새는 대부분 이렇게 형식으로 많이 나와요. 쿨러들이 분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걸고 이렇게 해서 장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PU 메인 팬을 첫 번째 자리에 꼽아요. 얘는 그냥 늘상 도는 거. 그 다음에 여기 CPU OPT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어요. 요 자리는 뭐냐면 열이 많이 나면 너도 돌아, 요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메인보드 조립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를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서, 실버 80 마크, 그 다음에 커넥터들이 따로따로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케이블 파우치. 이제 그래픽 카드가 3090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메인보드, 메인 전원, 그래픽 카드 전원 케이블, 총 3가닥이 들어가거든요, 3090 Ti는. 그래서 커넥터를 3개 꼽아줍니다. 여기 보면 PCIe VGA 그래픽카드 전원을 요 자리에 꼽으란 뜻이에요. 이렇게 한 가닥을 빼가지고 2가닥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해서 3가닥을 따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픽한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쓸 거예요, 3가닥. 그 다음에 CPU 메인보드에 CPU를 총 6 커넥터를 써야 되는데, 6개 커넥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CPU 전원을 2개를 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2가닥 CPU 전원, 총 이렇게 하면 8P인데 여기서 이제 6P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 전원선, 메인보드 커넥터에 메인보드 전원선을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고, 요거는 하드디스크 4테라짜리 쓸 거 케이블 하나 꼈고요. 시리얼 ATA IDE
케이블을 여기다 꼽으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쿨러 커넥터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꼽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선 정리를 할게요. 뒷부분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장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빼면 파워를 이 가이드에 꽂고 장착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장착을 한 다음에 케이스 올려서 파워를 넣어 볼게요. 케이블들을 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몇 가게 한국 가게 15만 5천 원 말씀드린 거였는데 15만 5천 원이거든요. 거기 가격가는 17만 2천 원인데 15만 5천 원.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위치에 케이블들을 갖다 배치합니다. 선 정리를 대충 한 상태에서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CPU 전원선,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인보드 전원선. 손 잘 다치니까 조심히 장착을 해줍니다.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 먼저 껴주세요. 아래 먼저 껴주고 위에를 지그시 누르면 들어가요.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이드 꽂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잘 놓고 케이블들 씹히지 않게 잘 놔줍니다. 네, 맞춰주고요. 조립할 때는 제일 가운데 나사를 살짝만 조여주세요. 여기 가운데 나사를 살짝만 조여놓고 꽉 조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단에 나사 홀을 잘 보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메인보드를 밀면서 나사를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도 똑같이 메인보드 밀면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조립을 해주세요. 이제 가운데 거 나사 조립해주면 돼요. 가운데 거는 살짝 고정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위아래 그 다음에 메인 전원 케이블, 요게 두 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여기다 꼽아서 여기를 꽉 잡고 위에부터 작은 거부터 먼저 껴주면 편해요. 그 다음에 CPU 전원선은 얘 꽂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꽂기 힘들고 제일 잘 빠지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히 잘 손 안 다치게 해서 꽂고 한 번 더 꽉 눌러주는 습관. 됐고, 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전면에 C포트, 핸드폰 충전 단자 포트, 그 다음에 USB 3.0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가 USB C포트 단자. 그 다음에 USB 3.0 넣고 케이블을 최대한 안쪽으로 안 보이게 집어넣습니다. 됐고, 이제 나머지 오디오 케이블, 그 다음에 전원 커넥터, 전원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전원볼, LED 등등등 케이블을
얘는 옵션물이라 필요 없는 거.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 맨 아래 칸. 위로 넣고요. 세우면 오디오 커넥터는 항상 보드 왼쪽 끝에 있어요. 왼쪽 끝에 여기다 꽂고 선을 메인보드 안쪽으로 밀어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드 LED와 파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화면 그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파워 스위치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선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다 밀어내서 밑으로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하드 케이블은 드라이버나 이런 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말아주면 선 정리가 되게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꼽는 자리 옛날의 방식들은 첫 번째에다 꼽았어요. 왜냐면 부팅 순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보조 하드를 달 때는 내 끝번에다 갖다 꽂아야 혹시 정전이나 뭐 시모스 건전지가 없을 때, 초기화될 때, 이럴 때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져요. 왜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맨 끝자리에다 갖다 꼽아요. 옛날에는 CD룸을 끝자리에 꼽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가이드 나사를 조금씩 풀어 놓고요. 풀어놓고 그 다음에 세게이트 4테라짜리 하드디스크 봉지를 뜯어서 놓고 그 다음에 이 보증 스티커를 꼭 붙여놔야 돼요. 왜냐면 혹시 불량 났을 때 제조회사를 쉽게 찾기 위해서. 수입원이 여러 곳이라 안 해놓은 그거 없으면 나중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쁘게 안 붙어졌다. 그 다음에 가이드에 올려놓고요. 나사를 체결해 줍니다. 하드를 장착을 했으면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딸깍.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케이블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빼두었던 전원 케이블, 요거는 쿨러 팬 케이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넣고요. 얘도 필요 없는 거 넣고, 전원 커넥터 방향을 잘 보고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후방팬 꽂아놓고 선정리, 그래픽 달 거예요. 돌려서 GTX 3090 Ti 24기가 DDR5 3090 Ti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설명서 CD 동봉되어 있고, 그다음에 큰 쿨러 3개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 상자에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래픽 카드 전원 케이블. 이걸
여기에 꼽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거만 딱 꼽을 수 있게끔. 이게 없으면 이걸 케이블을 사야 되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건데 이 스티커 아깝다고 안 벗기시면 안 돼요. 콧구멍이 다 막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꼭 벗겨주셔야 됩니다. 숨구멍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 테이프가. 꼭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위에 살짝 놓고요. 힘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센터만 맞고 자리만 딱 맞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아, 보호 덮개 안 벗겼어요. 보호 덮개 벗기고요. 올려놓고 위에서 살짝만 누르면 들어가요. 똑깍 소리가 나면 조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면서 가운데 나사를 먼저 박아주세요.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위쪽 나사 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한 가닥씩 꽂아줍니다. 한 번에 꽂기 힘들면 이 작은 걸 먼저 꽂고 난 다음에 큰 거를 꼽으면 쉬워요. 두 개를 원래 한꺼번에 잡고 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밖에 거를 먼저 꽂고 세 가닥을 이렇게 꼽으면 쉽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꽂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워서 그래픽카드 하나 사는데 무겁네요. 케이블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반듯한지 한번 다시 보고 난 다음에 반듯하다고 싶으면 이제 그 메인 전원선 케이블이랑 얘랑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메인 전원선이 빳빳하기 때문에 개로 지지를 하는 거죠. 판판한가요? 판판하면 조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을 한번 이 파워 케이블이랑 메인 전원선이랑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면 그래픽 처짐 현상이 없어집니다. 네, 이상 조립 완료됐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i9 12900 KF 메모리는 64기가, 그 다음에 SSD 2TB NVMe요. 조립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SSD 위치예요. NVMe SSD 위치 맨 아래로 내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픽카드 맨 위에 꽂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이상 조립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사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네벤치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멀티코어 점수 27,580점, 싱글코어 점수 2040점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점수들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12세대 i9은 동급 모델 중에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3D 마크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래픽 점수 21,264점, CPU 13,405점이 나오면서 최고 사양 그래픽카드답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고사양 게임을 돌려봤는데요. 프레임 드랍 없이 아주 매끄럽고 좋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팬 쿨러 2개를 장착해서 그런지 온도도 많이 높아지지 않고 팬도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영상 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텔 13세대 CPU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3세대로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립식 컴퓨터는 고사양 스펙으로 조립해서 그런지 웬만한 고스펙 게임들은 아무 무리 없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